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 양지수 모두 1%대 상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역성장 우려가 실적 발표로 확인이 됐지만 실망 매물 출회가 아닌 불확실성 제거로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단단한 모습이었죠. 또 네이버 웹툰 웹소설 IP의 미국 할리우드 진출 소식에 웹툰 관련주들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2월에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기태 기사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예,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천당제약입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작년 말 유럽 기술 이전과 그 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약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아일리아 황반변선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성장세로 인한 삼천당제약이 주목받을 때가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짚어주셨고요.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셀트리온입니다. AI와 로봇이 주도하던 이제 그런 질주했던 이제 그런 동안에 다른 성장주들은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공매도를 보이면서 좀 소외가 됐습니다만 오늘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좀 보이는 것은 이제 증가하는 거래 대금만큼이나 2월 시장에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서 바이오 종목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에 이어서 또 셀트리온 짚어주셨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그간 좀 소외됐던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세 좀 주목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뒤이어서 바이오 종목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차영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동진세미캠입니다. 전기전자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어제 하루 끊겼죠. 하지만 지속성을 띠지 못하고 오늘은 다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금리 인하, 인상에서 멈춘다라는 부분들 피크아웃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 SDI는 동사의 CNT 도전제 제품에 대한 공급 승인까지 한 상황에서 어떻게 2차 전지로의 밸류를 확장해 나갈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4분기 역성장 우려가 현실화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역사적인 상승세를 보인 1월 랠리와 2월에도 또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단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혹한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어닝 쇼크가 현실화되면서 감산 이슈 등 이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어닝 쇼크 소식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2월 주도주입니다. 올해 1월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에너지가 22년 만에 가장 큰 1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공통 키워드는 반도체, 금융, 그리고 자동차인데요. 2월의 외국인 행보와 지수 흐름을 두고 상승세 한계에 도달했다. 숨고르기 후 점진적 상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정말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현실화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이미 조금 반영을 한 것 같아요. 하방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4분기가 이제 실적 바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지 정경민 차장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실적은 바닥이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가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오늘 나왔던 이제 컨퍼런스 콜을 좀 참고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아직 좀 재고 수준이 높고 지금 현재 수익성을 논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좀 짙게 깔려 있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오늘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서는 일부 불확실성의 해소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의 바닥 신호는 공교롭게도 SK하이닉스가 만든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가장 근접한 강한 시그널을 만들어줄 걸로 좀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DDR4 관련된 재고와 생산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산이 없다라는 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의 규모, 그러니까 적자는 이제 규모의 문제일 뿐 올 상반기에 이어갈 가능성은 좀 다소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는 한두 분기 먼저 선반영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또 오늘 강세에서 보였듯이 시장에서는 DDR5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으로 이제 긍정적인 선반영을 좀 시키는 모습이 이제 서로 상충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추세적 반등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그 적자에 대한 것은 주가에 조금 일부 반영을 했고 앞으로 업황이 돌아설 것을 지금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감산 이슈를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감산 이슈가 지금 불거졌지만 삼성전자는 우선 공식적으로는 감산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인 재배치라던가 좀 자연적 감산으로 사실상 감산에 돌입한 상태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감산 효과와 반도체 재고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영관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위적인 감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투입되는 웨이퍼의 양을 감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가동률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수 작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유동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을 생산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일각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인위적인 감산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감산을 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들이 4,2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3.6%의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게 되면은 59억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매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강도는 어제 만족이 됐는데 지속성 2번이 안 갖춰진 거죠.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바닥을 잡아나가는 과정들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장비 보수라던가 재배치 이런 쪽을 통한 라인 운용의 최적화를 맞춰가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반도체 상황들이 예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상황들이에요. 계속적으로 범용으로 나갈 수 있는 중국 쪽의 IT 세트 수요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디램이라던가 낸드 같은 범용 제품들을 같은 캐펙스를 투자한다고 해도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EUV라던가 극자외선 공정 이런 쪽들에 대해서 투입을 하면서 당연히 그쪽은 수율이 안 나옵니다. 지금 4나노, 3나노 이런 경우에는 50% 정도의 수준이에요. 100개 생산하면은 50개는 불량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쪽의 양은 줄어들 테고요. 이런 쪽들도 아까 말씀드린 감산 수순으로 간다. 인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감산이 되는 가운데 고객사의 재고가 줄어들고 만약에 중국의 수요까지 같이 촉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재고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소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의 소진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고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자연적 감산에 이어서 또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초격차 기술 전략 그리고 뭐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뭐 신사업 행보까지 뭐 벌이면서 굉장히 좀 분주한 모습인데 두 기업의 올해 게임 체인저가 과연 무엇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로봇을 비롯해서 뭐 그동안에 보였었던 다른 또 신사업을 좀 뭐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본업 자체가 되돌아서는 이제 이 부분이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돼야 되고 그럴 가능성도 뭐 조금이나마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뭐 서버 디램을 제외해서 뭐 PC나 또 모바일 디램 수요가 워낙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가 역시 턴어라운드의 어떤 역량이 핵심 역량이 되는 이제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공통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삼성은 역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어떤 기업의 어떤 형태로 파운드리 수주를 얼마만큼 받아내느냐, 이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좀 미래 밸류나 또 투자 심리를 강하게 돌려 세울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SK하이닉스는 DDR5의 가속도가 어느 정도나 나오느냐, 이게 또 SK하이닉스의 좀 운명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이벤트가 무뎌진 소비를 얼마만큼이나 회복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확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뭐 서버 디램만으로 이 턴어라운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모바일 기기나 전장 관련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돌려 세우는 것 외에는 아무리 DDR5의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인식되기 마련인데요. 어쨌든 삼성은 뭐 3나노 양산을 통해서 TSMC에 뺏겼던 물량을 어느 정도 뺏어 오는가가 아니라 신규로 어떤 수주를 받아가느냐, 얼마만큼 파운드리의 수주를 쌓아가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멀티플의 회복의 그런 키 팩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SK하이닉스는 역시 DDR5의 신규 수요가 월 단위 혹은 분기 단위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증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도 탄력성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23의 언팩 행사가 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뭐 삼성 측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실하게 다지겠다,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이제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좀 흥행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해요. 기대되는 효과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네, 삼성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라고 하는데 기대되시나요? 기대됩니다. 네, 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요즘에는 이런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유출이 많이 돼요. 근데 그 유출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업체 측에서 인플루언스라던가 이런 쪽들을 통해서 흘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확도가 좀 뛰어난 유출이 나오고 있는데 유출된 스펙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크게 주목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같은 휴대폰에서 카메라 화소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카메라를 사는 건지 휴대폰을 사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주간 사진의 성능은 상향 평준화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모델에서는 아마 야간 쪽에서 울트라 같은 모델 같은 쪽에서는 야간 쪽에서 좀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좀 기능들이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야간의 저조도 환경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갑니다만 크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야의 확보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또 가격이 전작 대비했을 때 15만 원 정도가 비싸게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일반 모델로 봤을 때 전작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안 됐었습니다. 99만 900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금리가 피크아웃은 했지만 올라가고 있고 한번 올라간 금리, 대출금리 이런 것들은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카메라의 기능만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조금 무리가 많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사양이나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신작인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 외에도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욕구를 끌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사실상은 좀 제한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이 최고 중에 최고까지는 좀 아닌 상태인데 뭐 카메라는 이제 좋아졌지만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주가를 보면 이제 업황에 보통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올 1분기가 매수 적기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도 좀 하방을 좀 단단하게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경민 차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어렵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3월에 첫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고요. 6월에서 9월 정도에는 회복을 할 것 같고 연말에는 다시 좀 조정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스피의 움직임, 연간 움직임을 제 개인적으로 좀 예상하는 그 흐름하고 좀 비슷할 것 같고요. 네. 2분기 말, 3분기 초 뭐 이 정도 시기에는 저는 지금보다는 뭐 10에서 15% 정도 회복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시기에는 저는 뭐 시장에 관련된 이제 그런 조정이고 회복의 시기에는 개별적인 이제 그런 흐름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시기 또 적자가 축소되고 DDR5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한 2분기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좀 트리거가 돼서 주가 반등의 속도감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역시 시장의 금리 인하 혹은 시장의 경기 악화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요인에 의한 그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다시 뭐 현재에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나름대로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월에는 좀 상승을 하다가 3월에 조정, 6월에서 9월까지는 좀 회복의 양상 그리고 연말에는 다시 좀 조정 양상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장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서 좀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2월 증시도 진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말에 굉장히 좀 힘든 장세를 보이다가 1월에 그나마 조금 웃는 시장이긴 했는데 코스피 지수의 12개월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때 이 반등세가 지속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연준 피복 가능성 등 이런 대외 환경에 대한 변화로 숨고르기 후에 점진적 상향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자, 2월 증시 전망 그리고 전략 키워드 정경민 차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2월 증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수는 상향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 키워드를 꼽자 그러면 성장주의 순환매 이렇게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3월 달에 금리와 좀 맞물려서 경기 하강 신호의 불확실성 재상승으로 이제 매매 입장에서 본다면 2월 달에 상승 시 일정 부분 비중 축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재상승은 아까 반도체 반등 국면으로 봤었던 2분기 중순이나 하순 5월에서 한 9월 정도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게 있어야 됩니다. 종목 개별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실적이 명확하게 또 신뢰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밸류가 확실한 그런 굳건한 수급이 있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견고해야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월의 반등 탄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보이면서 2월까지는 좀 상승은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좀 환율 부분이 더 이상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향 평준화 정도의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AI와 로봇의 그런 주도력이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뭐 자금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경기 분위기를 반전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의 순환매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이제는 뭐 바이오나 게임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매매의 기회가 한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장주 순환매 장세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주도주를 내가 들고 있지 못하면 뭔가 장은 굉장히 가는데 좀 나는 약간 소외된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숨고르기로 좀 상향되는 그런 장세를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수급을 좀 살펴보면 1월 랠리는 외국인이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에 반도체, 금융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좀 사줬는데요. 어떤 시각으로
바이코리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최근에 글로벌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이 외국인 러브콜 좀 수급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일단 1월에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작년에 코스피 전체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를 매도를 했냐? 6조 8천억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역대급으로 샀어요. 1월 한 달간 6조 4천억을 매수했어요. 작년에 판 거 1월에 한 달 동안 다 회수한 겁니다. 네. 어떤 거 중심으로? 반도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거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피크아웃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물가라던가 금리 피크아웃 했다라고 하니까 이미 백머니 무브라고 하죠. 위험자산에 가 있었던 자산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안전자산에 있는 자금들, 유동성이 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다. 그쪽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것들 위주로? 일단은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폐기하면서 IT 세트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다 보니까 반도체 시황 업황이 현재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을 봤을 때는 일단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어떤 그런 주가들은 세계 경기에 조금 선행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크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범용 제품이라던가 이런 쪽들에 쓰이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들이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디램이라던가 낸드 같은 쪽들이 더 크게 재고 소진 효과와 더불어서 실적이 다시 한번 급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은행주 이런 쪽들은 행동주의 펀드에 좀 영향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하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주봉이나 월봉 여러분들이 은행주 켜놓고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만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강하게 은행주를 사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단은 저는 완성차 업체를 굳이 볼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런데 지금 121선까지 올라왔다가 일단 그 부분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급들이 아직 외국인 쪽에서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들이 지속이 되면서 12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 보고 그 지점에서도 돌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21선을 이제 저항선을 좀 돌파를 잘 해나가는지를 체크를 하고 좀 들어가 보자라고 좀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좀 장세를 보면 이제 정경민 차장께서는 앞서 2월에 상승했을 때 조정이 오기 전에 좀 비중을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하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금 변경을 해보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외국인의 행보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네, 뭐 2월 외국인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지금 환율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늘었다고 보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250원 이상 떨어지면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우리 지수를 이끌고 거기에 따라서 또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뭐 외국인들이 뭐 몇 조를 샀대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여기서 더 나오려면은 이제 1,100원대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죽었을 뿐 기준금리가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프로그램 매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 지수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은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실적이면 실적, 밸류면 밸류, 아니면 수급이면 수급, 뭐 하나 좀 딱 부러지는 구석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로 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는 제가 의료기기 쪽을 작년 말부터 계속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좀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좀 부담스러워서 이 종목군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좀 만만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방산 쪽하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이 소부장 약간 한 중형주 정도의 외국인들의 좀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의 순환매 국면에서는 지금 수급이 비워져 있는 바이오가 한 번 정도 기회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횡보를 하고 거래대금이 뭐 과거 대비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이제 뭐 성장주 중에서 소외를 받았던 뭐 이런 바이오 쪽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매기를 좀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의 상승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네. 이제 이면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조각 투자 관련해서 STO 관련해서 뭐 NFT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2월 달에는 틈새 종목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자면 외국인들의 픽은 뭐 방산이나 약간 중형주 정도 되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는 바이오 이렇게 좀 압축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관 차장께서는 2월에 외국인의 예상 픽 어느 정도의 좀 섹터에 좀 몰릴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지 그리고 시장을 견인할 예상 주도주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은 섹터는 똑같습니다. 4차 산업, 무조건 저는 성장주예요. 네. 이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만년 저평가가 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에 지금은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쪽들은 이게 지금 순환매가 약간 돌고 있는 장세인데 조금씩 움직였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안 움직인 분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가 될 것 같아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해서 이미 생산을 하기만 해도 이런 보조금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도 일단은 10년 동안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수소차, 자꾸 차량만 생각하시면은 이 수소에 대해서 조금 큰 흐름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용 수소 이쪽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비중이 될 것 같아요. 2050년에는 지금 이 수소라는 비중, 에너지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 비중 중에서 12%를 차지할 정도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겪어봤던 대로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필수기 때문에 수소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 기업은 일단 효성중공업이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건설이라던가 중공업단에서 안정적인 실적, 변압기라던가 발전기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수소 쪽 관련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가 숫자가 당장 나오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깔아주고 있는 가운데 수소 쪽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와도 관련이 좀 있을 텐데 전장이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쪽에서는 모트렉스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돼서 향후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전장에 대해서 지금 가열차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기아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지금 PBV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일단은 전기 충전 인프라 쪽에서 기업 액탑이라는 쪽의 지분을 54%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좀 공통적인 섹터는 반도체 쪽 이제 좋게 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수급적으로 좀 비어 있는 바이오와 그리고 정책이 좀 밀어주는 수소 쪽을 좀 이제 눈여겨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4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향후 업황 회복 기대감이 감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2월에 외국인의 예상 행보와 주도주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매크로 환경 그리고 외국인의 행보를 통해서 2월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50억 자사주 매입 소식에 5%대 강세를 보인 셀트리온 먼저 보이고요. 4거래일 만에 급반등하며 다시 10만 원대를 회복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현대로템, 미래나노텍, 에코프로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DNC미디어, 다물멀티미디어, 그리고 셀리버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물멀티미디어부터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로 변경되면서 신사업 기대감으로 연일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20% 강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셀리버리 보겠습니다. CEO가 한 인터뷰에서 해외 제약사와 라이센싱 아웃이 임박했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윗골이 길게 달면서 7%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NC미디어 보시죠. 네이버가 웹툰, 웹소설 IP의 경쟁력을 활용해 미국 할리우드 진출에 나선다는 소식에 웹툰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DNC미디어는 올해 나 혼자만 레벨업 IP의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10% 상승하며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럼 먼저 이기택 이사님과 다물멀티미디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물멀티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데요. 이번 최대 주주 변경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예, 시너지가 있을지 확인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은 회사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라든가 시너지, 그러한 재료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이슈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리포트도 찾아보기 되게 힘들었고요. 관련된 정보를 좀 살펴보니까 특정 정치 인맥 관련주로 거론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한 300만 주 정도 300억 원에 인수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형 성장이라든가 팹리스에 관련한 시너지라기보다는 그냥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주가 급등락이 이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 종목이 투자하기 적당한 것인가, 거론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정치 인맥이나 단순 이슈로 인한 상승이지 외형 성장이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 같다란 말씀이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는 눈에 띄고 있습니다. 4일 연속 급등하면서 10,000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형 성장이라든가 본질 가치 변화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나 테마, 모멘텀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맞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투자자의 영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재무제표를 거들떠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117억 연간입니다. 분기가 아니라. 영업이익 7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1,700억이거든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종목명을 가리고 차트만 보더라도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투자는 자제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셀리버리 살펴보겠습니다. CEO가 한 인터뷰에서 라이센싱 아웃, 애로가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신약 후보 물질 개발 기대감에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 개발 현황과 수출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예,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늘려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은 그동안에 눌려있던 그러한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TSDT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신개념 신약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바알못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을 사실은 아는 상황보다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 그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독점적인 기술 이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소재의 신약 후보 물질들이 꽤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보면 희귀병 치료제들이 많습니다. 파킨슨 치료제라든가 고형암 중에서는 췌장암,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도 개발하고 있고요. 고도비만증, 이외에 기타 등등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번에는 코로나 관련된 신약 개발 이슈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헌팅턴병 치료제에 관련된 애로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 개발 업체들이 그동안 코로나 시즌에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업체를 만난다든가 미팅을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거나 결과물을 도출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했거나 R&D를 진행했던 기업들이 대형 제약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현금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애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에 한 4년간의 조정을 딛고 올라갈 그럴 준비를 좀 마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셀리버리만 해도 상장 이후 초창기에는 주가가 10만 원까지 갔던 게 1만 원까지 조정받고 내려와서 10분의 1 토막 난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전무한 주가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달라졌고 수급적으로 비어있는 만큼 또 길게 쉴 만큼 갈 때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셀리버리는 무상증자 또 신약 임상 추진에도 분위기를 전환하지 못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년 새 4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확실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공매도 수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다소 우려가 되는데 현 시점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바이오 종목 투자할 때는 무엇보다 비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터지면 그게 10배를 가서 거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느 정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그간에 임상 3상 진행했던, 다들 아시겠지만 신라젠이라든가 헬릭스미스 그런 종목들이 임상 3상에서 빠그러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러한 임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속지 않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로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런 기대감이 대부분의 신약 개발 회사에는 녹아있지 않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빈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상했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비중 조절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주의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의 주가 조정이라는 건 사실 언제 어느 때, 지금 10분의 1 토막 났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어느 때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당한 정도의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선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비중 조절이 관건이고 또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DNC 미디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호재 모처럼 웹툰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DNC 미디어의 올해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이 IP의 경쟁력과 흥행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DNC 미디어가 계속해서 이제 웹툰 하시면 알겠지만 웹툰은 웹툰 자체로도 상품이 되고 제품이 돼서 판매가 되지만 사실 웹툰은 게임의 그 세계관을 제공해주고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웹툰 서비스 자체는 상당히 큰 그러니까 확장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카카오나 네이버가 결국엔 웹툰에 투자를 하고 미디어 엔터 쪽에 투자를 할까?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요. 사실 국내 내수용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서비스라는 네이버, 그리고 내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 이러한 플랫폼이 결국에는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제대로 먹히는 쪽이 어딘가를 고민해 봤을 때
웹툰으로 통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확장성을 가진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웹툰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네이버의 카카오의 행보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실력이 좀 있고 내공이 좀 쌓여진 몇몇 업체가 있는데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DNC 미디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다음 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녀가 공작초로 가야 했던 사정 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뭐 4월 달에 TV로 제작해서 일본에서 방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있을 내용이긴 한데 귀한 자의 마법을 특별해야 한다라는 애니메이션도 제작되어서 9월에 방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DNC 미디어는 지켜봐야 할 몇 안 되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해 6개 정도의 작품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라인업이 한 20개 정도로 확대돼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웹툰의 확장성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특히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뿐 아니라 기대작이 여럿 있기 때문에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트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4분기 우상향하던 주가가 새해 들어 탄력이 약해지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의 반등을 그러면 제도약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DNC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웹툰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건강한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을 모색해야 될 그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1분기 안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전에 지지선이었던 곳이 저항선으로 바뀐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 구간을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DNC 미디어는 만약에 3만 원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 레벨 연내 4만 원까지 증권가가 목표가로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4만 원까지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지지가는 2만 원 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다물 멀티미디어 그리고 셀리버리, DNC 미디어 점검을 해봤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출의 가능성 유의하시면서 부각되는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용관 차장의 종목 서진시스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좀 지속을 하다가 지금 좀 하방을 다지는 모습인데 스토리와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5G가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이죠. 오지 탐험 갔다가 이제 다시 온 것 같더니 다시 또 빠지고 올라오고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좀 뚜렷하게 가시화되는 성과들이 나와야지만 전반적인 5G 섹터의 상승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5G가 안 좋을 때도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방어를 좀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속 가공 기술과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통신 장비, 핸드폰, 반도체 장비 같은 함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사업 부문은 통신 장비의 모바일, 에너지 장치, 그리고 반도체 장비 외에도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베트남 공장과 설비 투자하면서 이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이런 쪽으로도 일부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3분기, 전년 3분기에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어요.
이게 5G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이뤄낸 캐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구미 사업장을 증축을 하면서 반도체 장비 사업 쪽에서도 좋아질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전환사채 요즘에 말이 좀 많아요. 근데 미상환 전환사채가 이 기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총 3,400억 규모 중에서 2천억 원 정도가 지금 전환 청구가 가능한 상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나마 우리가 또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리픽싱이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전환사채 발행할 때 30% 가격 하락에 따른 전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1,000원이라고 하면 700원까지 전환가가 조정이 되면서 그만큼 같은 금액에서 수량이 늘어나면서 향후에는 굉장히 오버행 물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리픽싱 가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환 가격이 딱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냐? 29,000원, 47,000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올리려는 노력들이 실적에 의해서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5G의 전환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상황 중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매수하기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이고요. 매수는 현재가 부근부터 121선 위치에 있는 16,0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좁은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서둘러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한 10% 이내 선으로 잡도록 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9,000원, 정고점 12월에 갔었던 부분이에요.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22,500원까지 잡은 이후에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환사채에 좀 그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리픽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환사채 가격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또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500원까지 좀 길게 좀 살펴주셨고요.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레고캠 바이오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2월은 바이오주의 반등세 확산을 좀 조심스럽게 좀 언급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레고캠 바이오 그러면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깊게 아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짧은 시간에 레고캠 바이오를 전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좀 최대한 좀 이벤트가 있는 또 이슈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항체와 이제 약물의 결합 기술, 그러니까 ADC라고 하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표적화된 면역 항암제와 이제 합성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또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카티와 함께 가장 핫한 화두로 이제 ADC가 좀 떠오르면서 3월부터 이어질 각종 이제 암 학회와 맞물린 그런 좀 반등 국면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암젠, 머크 뭐 이런 좀 빅파마에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 발표를 하고 있는 곳이 이 ADC 시장이고요. 2026년까지 연평균 20%가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일종의 뭐 유도 미사일처럼 이렇게 정밀한 표적 기술이 특징으로 있는 ADC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이이치 산쿄라는 이제 일본 제약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이제 ADC 유방암 치료제 NO2 성과가 입증이 되면서 잇따른 FDA 승인이 잇따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ADC 기술에서는 레고캠이 가장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임상 결과마다 기대감이 만드는 주가 강세 국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에 이제 암젠하고 이제 12억 불 뭐 조단위 수출 계약이 발표가 났었는데 주가는 뭐 제자리에 지금 와버렸어요. 주가 부담은 없는 상태고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협업사 외에도 다른 빅파마와 다른 형태의 또 고용함까지 그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악재, 호재 이런 것들이 좀 혼합돼 있으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지금이 좀 매수 적기가 아닐까라고 해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2월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 하락을 했는데 서진 시스템과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역시 12월 고점까지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내심 그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뭐 한정된 수급이다 보니까 뭐 최대한 전고점 정도까지만 좀 열어놓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이게 그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지점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나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주가는 뭐 보시다시피 지금 뭐 고점 대비 쭉 지금 하락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바이오 전체가 약간 좀 그랬었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3월, 4월, 5월 계속해서 암 확해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앞선 2월에는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뭐 지난 저점 정도 35,000원 정도의 리스크 관리선을 좀 짚고 좀 간다면 뭐 지금은 횡보 국면도 길었고 또 이제 조정 국면이 길었기 때문에 적어도 전고점이었던 한 45,000원 선까지는 열어놓고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종목 큐브엔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엔터사가 아닌 중소형 엔터사 이제 큐브엔터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스토리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미국에서 타임즈에서 선정했던 올해 K-팝 베스트 앨범에 등극한 걸그룹이 여자아이들입니다. 큐브엔터 소속이고요. 올해 신인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이제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드디어 이제 탑이었던 여자아이들의 이제 동생들이 올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성장성이 어디서 나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없었던 중국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여자아이들만 영업이익단에서 약 한 160억 정도 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한 40억 정도 이익이 보여줘서 본격적으로 올해 이익단에서 한 200억 정도 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억을 채 이익을 못 낸던 회사가 이제 올해 200억을 넘는 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거에 SM이 보여줬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M이 2011년에서 12년 동안 1년 동안 주가가 15,000원에서 71,000원대까지 올라간 바가 있는데요. 그때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점프업할 그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큐브엔터의 스토리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2023년도에는 그러한 그림이 가능할 것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기획사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큐브엔터가 올해는 다른 데보다는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보고 계실까요? 예, 1차적으로 예전에 한번 찍었던 29,800원 선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목표가는 3만 원, 위에 박스권 상단을 올해는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큐브엔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세 분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